네, 오늘따라 이분이 참 반갑습니다.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참 이런 날이 다 옵니다. 네. 반도체주 안 들고 있었다면 많이 서러웠을 날이에요, 오늘. 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돌 던져갖고 꽂히는 반도체 종목 있으면 아무거나 사시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3,557까지 아까 이제 장중에 거기까지 찍었는데 제가 10월 달에도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외국인 매수세를 지켜보셔야 된다. 이제 개인보다는 외국인 매수세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증시도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 지금 이렇게 동조화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 일본, 미국 다 지금 반도체하고 기술주, AI주 이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쪽 종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아마 10월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세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결국 우리 장이 이제 5일 동안 5일 넘게 네. 쉬죠. 이제 영업일수는 이제 5일이죠. 네. 쉬는 동안에 그 5일 동안에 매수할 것을 오늘 다 매수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만큼 국내 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AI, 플랫폼, 핀테크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신뢰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거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네. 5일 동안 뭐 쉬어야 되는데 네. 저는 지난번 똑같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더 갖고 가세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하셔갖고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거 이따가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근데 대표님 계속 네. 유망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네. 근데 왜 하필 오늘 외인들이 이렇게 투톱에 집중된 걸까요? 네, 일단은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저희가 한 5일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5일치를 미리 산다라고 이제 너무 또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런트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선수금이라고. 네. 네, 지금 선수금 갖다 꽂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가 이거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중국도 9월 30일이죠. 국경절 들어가기 전에 SMRC라든지 화홍반도체라든지 거의 주가가 한 3일 연속 7%, 8%를 막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테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특히 연준이 이제 기준금 인하한다면서 나오는 게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가거든요. 그 유동성 증가에서 먼저 가는 곳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AI 업종이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제 어제 오늘이냐. 네, 그거 보시면은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샘 울트먼이 또 한국을 왔다 갔어요. 네. 왔다 가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특히 HBM에 대한 수요 급증을 또 전망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 한 6개월 정도쯤은 AI 반도체 위주로 사실 시장이 움직였다 보면은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레거시 반도체들이 지금 그렇죠.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특히 뭐 GDDR7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30% 올렸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CXL도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쇼티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서 약간 좀 밀려나서 소외를 좀 받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GDDR부터 시작해서 CXL, 뭐 낸드 플래시 다 보면 그 삼성전자가 또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까지 물론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은 좀 적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범용 반도체 까지 간다. 그러니까 AI하고 범용 두 개가 다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까지 좀 섞여갖고 결국은 시장에서 한국발 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를 봐라 이렇게 계속 대표님이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주셨었죠. 심지어 지금 SK와 SK, 삼성물산, 네. 약간 지주사격인 계열사들까지 양 그룹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그 오픈 AI가 계약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모든 기업이 다 들썩일 일입니까? 사실 이제 오픈 AI 샘 울트먼이 한국 방문한 것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돈 좀 대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목적은 그거죠. 와서 이제 지금 이게 5천억 달러 프로젝트인데 5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1,000억 달러 넣겠다고 실물로 넣겠다.
짓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데가 사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실물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사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조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같이 가서 오케이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남하고 포항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했을 때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가 다 필요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결국 한국까지 이제 이것을 넓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얘기한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어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까지도 확실하게 수치로 또 제공을 좀 해줬거든요. 뭐 90만 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혜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이제 감안을 해갖고 어제 아침에 끝난 장을 보시면 마이크론도 거의 5% 이상 거의 3일 연속 또 오르고 있거든요. 시간 내에서는 별로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와 반도체로 몰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로. 네. 지금 오늘 노무라에서 네. 삼성전자 12만 3천 원, 하이닉스 54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9만 8천 원, 네네. 하이닉스는 30만 원. 하이닉스는 또 왜 이렇게 낮은지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네. 맥커리는 삼성전자 목표가 26% 상향한 12만 원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대신할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사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증권사가 있고 그렇죠. 네. 둘 다 잘 간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31조 원이 나올 거라고 상향 조정을 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28조, 29조 원 얘기가 있는데 벌써 31조 원 상향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도 지금 포워드 PER이 19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이제 코스피 수준까지는 확실히 좀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리서치하우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기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성은 이제 하고라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영업이익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PER을 본다면 적정선을 본다면 한 10만 원대가 사실 맞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가면서 성장성이 만약에 더 커진다라고 감안했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회사마다 틀린 거죠.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더 포커스를 두는 데는 13만 원면 14만 원을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야 된다고 보는 데는 이제 10만 원 선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게 같고요. 대표님이신 거고요. 예, 저는 조금 이제 더 보수적으로 보시죠. 예, 일단은 지금 딱 밸류에이션 갖고는 10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39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5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조 원이 더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난 거죠. 근데 지금 PER이 포워드 PER이 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딱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너무 낮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은 지금 40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PER이 15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상향 조정까지 본다면은 그런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들이 많이 지금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한 50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차이가 확실히 나요. 지금. 워낙에 쌌기 때문에. 예, 워낙 SK 하이닉스가 잘 했는데 그동안 네.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는 이제 바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요.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반도체 섹터인 게 좀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투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네.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대로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한테 어떤 투심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디레버진이 너무 강해갖고 지금 한국은 대신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보시면 연준의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뭐 이번 10월 29일도 지금 거의 99%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또 기준금리 또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미국 내에서 유동성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중에 일부가 지금 한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중국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종목 쪽으로 계속 지금 돈이 밀물듯이 들어오겠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국내에서
투심이라는 게 개인 쪽에서의 투심은 저희가 유동성 부족이 분명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의 계속 수급이 워낙 원활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수급이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동조화돼 갖고 반도체, AI, 플랫폼, 로보틱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코인, 핀테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은 글로벌 장세에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더 수급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지난주에 많이 보셨어요.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가서 이제 뭐 하셨습니까? 저기 뉴욕 증권거래에서 타종식도 하시고 그렇죠. 블랙록 그 레리핑크 회장도 만나면서 네. 한국 주식에 투자에 대한 MOU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블랙록 같은 경우 한국에 패시브 펀드로 한 37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 SDS 그다음에 금융주들이에요. 은행주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세일즈를 한 부분들이 물론 나중에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도 만나갖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도 막 요청할 정도였으니까 네. 결국 돈이 들어오는 곳은 AI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일전에 강조하셨던 한미 반도체 네. 석 달 새 최고가로 지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사실은 그때 두 종목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한 종목을 그때 말씀을 못 하고 나가셨는데 네, 시간이 없어갖고. 저한테만 따로 말씀 주셨던 바로 그 종목도 지금 뭐 급등을 했고요. 네. 현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네.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AI 반도체만 갈 때는 사실 이제 소부장이 같이 강하게 가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AI 밸류체인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레거시 반도체까지 가버리니까 사실 전반적인 AI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효과가 저는 되게 커졌다. 특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왜냐면 생산을 반도체 전반적으로 늘려야 되는 타이밍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이 이제 리쇼어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소부장한테 엮여 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생산 확대가 지금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리쇼어링을 하면서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킬 때는 전공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제 소부장들이 당연히 지금 같이 오르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 단 후공정이 먼저 갈 거고요. 생산 확대에 필요한 거고요. 이제 선공정 같은 경우에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생산 설비를 확대할 때 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쪽을 좀 더 차별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8개 공정이 있어요. 웨이퍼, 뭐 산화, 포토, 식각, 증착 여기는 선공정이고 EDS가 이제 패키징 후공정이잖아요. 예. 먼저 후공정 보시고 그다음에 선공정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그때도 한번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좀 저렴한 네. 그쪽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원픽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섹터 저 한미반도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계속. 네. 제가 만족할 만큼 아직도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HBM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위가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판매체가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과거에 독점만 하다가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올해 2분기 실적 보시면은 해외 매출이 70%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과의 어떤 밀착 관계가 엄청 강해졌다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사실 여기가 50%가 넘어가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런 회사가 결국은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 갖고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되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PER, 포워드 PR이 지금 29배 정도인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한 3,862억 정도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작년 비해서 한 51% 상승을 본다면 목표 주가는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생각만큼 아직도 안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종목이 사실 펜트론이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펜트론하고 좀 헷갈린 경우가 있는데 다른 기업이죠? 예, 다른 기업입니다. 근데 펜트론 제가 이제 검사 장비를 사실 국산화를 했어요. 했고 죄송합니다. 모기매입니다. 이거 네.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갖고 네. 예. 천천히 하세요. 예. 네.
두 번째는 사실 요 스토리를 이제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같은 이런 전반적인 이제 검사 장비에 동시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가장 강세를 가졌던 이제 회사들이 사실 이스라엘 업체들입니다. 이스라엘 업체들인데 뭐 잘 아시면 이제 캠텍이라든지 노바 같은 이스라엘 업체들인데 2022년인가요? 23년이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중동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네. 계속 전쟁에 이제 휘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업체들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틈을 펨트론이 되게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국산 장비를 검사 장비 국산화했는데 올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테슬라, 폭스바겐까지 고객 유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올해 매출액이 이제 702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걸 본다면 지금 목표 주가를 한 25,000원 이상은 충분히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회사가 국내에서만 생산을 하다가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 요 두 개 종목 한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펨트론은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픈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는 보통 이제 꼭 사가지고 길게 보고 가는데 소부장은 좀 이렇게 사팔사팔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길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번 타이밍은 저는 최소한 한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소부장들이 못 올랐거든요. 못 오른 측면도 많고 지금 들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같은 하이엔드 반도체들이 생산을 증대하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구조 조정에 의해서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캐파들을 다 증설하는 단계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몰리면서 반도체 없으신 분들이 아마 계시겠냐마는 혹시 계시다면은 아마 아무 체감이 지금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연휴 이후에 지금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나머지 섹터들은 좀 영향을 받겠죠? 반도체 외에 지금 3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대할 만한 섹터를 좀 보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가장 세고요. 소부장까지 합쳐갔고요. 그 다음 보는 쪽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쪽이거든요. 두 가지. 일단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하고 핀테크 쪽 한번 보셔라. 그쪽에 이제 준비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날도 있을 거고요. 이제 카카오 페이먼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지주사 관련돼 갖고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뭐 실적보다는 회사의 실적보다는 이제 배당률이 높아진다던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주사라든지 특히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 그쪽에서는 조금 더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두 개 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 이후에 투자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지금 국장을 팔아서 미증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서학개미 투자가 260%가 급증을 했다. 정작 외인들은 지금 가파르게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말이죠. 연휴 이후에는 우리의 투자 방향은 역시나 국장입니까? 저는 국장 쪽을 조금 사실 보고 있는데 외기 이제 서학개미들이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세요.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많이 탈출하시는데 전사들이에요, 전사들이죠.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파생으로 2배, 3배를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높은 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고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는 데는 저는 국장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